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퍼펙트 토픽 2의 듣기의 기술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 문제는 연습으로 풀어보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문항의 유형, 스타일들은 듣기 내용이 좀 길고 보기의 길이도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화면으로 듣기의 내용들을 다 보거나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듣기는 많이 듣는 것이 연습에도 좋죠. 퍼펙트 토픽 2 교재에 나와 있는 듣기로 여러분이 그런 연습들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기술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듣기 시험에 나오는 2개가 같이 나오는, 하나를 듣고 2개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지난 시간보다 단어도 좀 어려운 게 많고 양도 많을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단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체크하고 확인하고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 확인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문제가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가 있어요. 중심 생각 파악하는 문제인데 기존에, 예전에, 옛날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의 주제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계발서 작성. 내가 더 지금보다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개발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자기 평가가 안 좋으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보기에 나오고 정답으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무엇이 맞아요, 틀려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계 여행. 장기 여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어려운 단어 하나 있어요. 철저하다. 완벽한. 완벽하다도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된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도 없는 것 없이 모두 다 준비해야 돼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장이 정답으로 나오는 중심 생각이다. 그러면 이 뒤에 여행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없는 것 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인터넷을 많이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리 정리합니다. 문서로 정리해요. 짐 필요한 거 먼저 사고 옷도 여러 가지 옷을 준비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전통 한복의 대중화. 전통 한복.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한복을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전통 한복의 특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전주 가본 사람 있어요? 선생님은 한 번 가봤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서 한국의 다른 도시에 잘 가보지 않았어요. 전주, 선생님이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전주에 요즘 가면 화려한 아주 예쁜 한복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한복과 많이 달라요. 아, 이거 한국 한복이 맞아요? 아니면 좀 다른 나라 느낌이 있어요? 알 수 없는 한복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어디에 가면 한복 입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의 모양이 옛날과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전통 한복의 색과 선을 표현하기가 까다롭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입어요?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전통 한복은 이런 색이 있는데 이런 색은 이런 재료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한복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요즘 한복을 만드는 방법과의 다른 점이 나올 수 있어요.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서 색과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것과 여기에 나오는 것이 예전 기출에는 같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전통 한복의 특징을 지키고 전통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한복은 그래도 전통의 모습을 지키더라도 우선 많은 사람이 입어야 옷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길이도 짧게 바꾸고 모양도 다 바꾸고 그래야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 기출에는
이렇게 같이 나오되 이제 요런 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생각이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의 주제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의 태도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 좋은가요? 아니면 무엇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나요? 기분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피곤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나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듣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는 대화나 강연에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느낌이죠. 선생님 기분이 좀 나빠요.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는 대화나 강연에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이미 감정과 느낌과 태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이 부드럽게 설명하는 느낌인가? 아니면 강하게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고 화를 내는 건가? 느낌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에다가 듣기의 내용이 강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쪽을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누구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 앞의 경우 대화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뭐 남자, 여자 나오고 듣기의 내용이 여러 개 등등등 나오게 되는데 상대방의 말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것도 될 수 있고 화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남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골라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자나 남자 한 명이 쭉 이야기하는 듣기예요. 그러면 여자, 남자 생각 안 하고 한 사람 생각이 어떤지만 듣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주제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인물의 태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험이 이미 아주 많은 회차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거의 60 막 이렇게 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태도에 대해서 나왔던 설명, 옛날 시험 문제의 내용은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 단어 중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반박하다, 토로하다, 근거, 논리적, 그리고 타협점, 존중, 지지하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표시한 단어들은 4급 아니면 5급, 6급 앞부분 이 정도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직 잘 모르면 우리가 토픽 2에서 적어도 5급, 6급 정도를 받고 싶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이면 이 단어를 지금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3급, 4급 정도 받고 싶어요 하면 여기에 있는 단어는 다는 몰라도 돼요.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장 볼까요?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말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디 어디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 어디의 신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반대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남자를 설득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여자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설득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는 거예요. 앞 사람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좀 강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교를 했다면 적어도 2개 정도의 이야기, 2개 정도의 사람, 상황이 나올 거예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료면 모든 사람이 볼 때 결과가 똑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설문조사, 그래프, 몇 %, 몇 명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객관적인 자료가 돼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여기 반박하고 있다랑 요거랑 조금 반대의 느낌이죠.
반박하다는 완전히 반대의 생각이고 여기에서는 누구누구 씨의 이야기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 부분만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 양쪽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가운데에 가장 좋은 생각으로 결정해 봅시다. 이야기할 때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반박하다가 나올 때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정치나 사회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타협점을 찾고 있다. 그럼 이건 토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거는 A와 B가 찬성 반대의 생각이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하고 싶을 때 두 개가 약간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나올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힘을 주는 것을 말해요. 지지하다.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거 지지해요 말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더러워요. 만지지 마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있는 지지하다는 그게 아니라 한자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국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지지해, 지지야, 지지야 그럼 이런 거랑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어려운 한자어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갈게요.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인물의 의도 뭐예요? 의도. 뭐뭐 으려고 하다. 여러분 문법 공부한 거죠? 우리 1급 때, 2급 때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식당에 가려고 해요.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뭐뭐려고 하다가 의도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즉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남자 혹은 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대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문장이 시작하고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쯤에 중요한 내용이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은 원래 조금 어려운 것이 또 맛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어려운 걸 놓을 때가 많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문장의 뒷부분, 대화의 후반부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의 전체 내용을 다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듣고 문제 풀면 틀릴 거예요, 아마. 끝까지 다 듣고 남자가 무엇을 어떤 분위기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찬성하는 태도로, 무엇에 반대하는 느낌으로, 무엇에 동의하는, 반박하는, 지지하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의 예들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중급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고급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중급도 목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이 책으로 공부를 할 정도라면 여러분은 아마 6급을 받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우리 다 알고 가자. 그런데 어려운 것 몇 개 있어요. 동조. 권유는 그래도 좀 쉽죠? 동조를 얻기 위해는 같은 생각이에요 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동조하다. 나도 생각이 같아요.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 뭐뭐를 강조하기 위해 뭐뭐하고 있다. 뭐뭐를 부탁하기 위해 뭐뭐하고 있다. 비판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조언을 해주기 위해, 책임을 묻기 위해,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뭐뭐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뭐뭐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이런 인물의 태도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비판하기 위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 조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부탁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물의 직업 유추하기 문제예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문제입니다.